네, 강프로입니다. 자, 엔캠 보겠습니다. 자, 엔캠이 2월 21일을 기점으로 해서 큰 폭으로 빠졌죠. 35만 원대가 고점인데 지금 23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2만 원 정도 빠진 겁니다. 그럼 30% 이상 하락세를 보인 건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다시 반등하나요? 혹시 지금 사도 되나요? 요걸 텐데, 다시 반등하나요는 오케이, 지금 사도 되나요는 아니에요. 하지만 매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떤 타점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먼저 제가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5일, 올해 들어서 한 2달 반 정도의 기간을 다 합산한 결과 내 계좌 수익률은 655%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시장 수익률은 평균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그쵸, 시장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종목 장세가 나오고 있다. 근데 직전 10년 동안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종목 장세였어요. 근데 이게 미증시도 마찬가지다.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 종목은 계속 내려간다.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왔어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현대차 영상에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계좌 수익률을 말씀드린 건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종목 관련되어서 제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났어요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종목 가지고 수익이 낳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좌 전체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장 투명한 인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저런 수익을 내는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목 관련된 내용에서 이해를 한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정말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0606 화면인데 제가 매매한 타점을 다 표시해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는 그런 화면이에요. 눌러보시면 되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HLB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공략했는지가 중요해요. 신고가다. 그리고 저가에 샀나요? 아니요. 확인해서 매수한 결과 대략 한 2주가 걸리지 않은 기간 동안 31%의 수익. 그리고 나서 내가 판 것보다 63,100원에 팔았는데 8만 원에 다시 삽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산다. 그런 결과 어때요? 추가적으로 수익을 냈는데 18%. 지난주에 HLB에서 큰 이슈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도하고 수익 보고 빠지고 그 다음날 다시 샀어요. 근데 또 수익이에요. 왜? 올라가고 있는 종목 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종목이 진행되는지 보면 보세요. HLB 제약 시장가 매수 8시 50분. 어때요? 장 시작 전에 뭐래요? 종목을 다 나간다. 자, 보세요. HLB 제약 보면 어때요? 여기 돌파 구간에서 매수 하나 둘, 매도 19%, 그리고 또 매수 또 매수 또 수익, 금요일날 7% 상승세. 이런 부분을 먼저 제가 공개를 합니다. 서진, 해성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쭉 올려보면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 그리고 HLB 제약 정확하게 11일 날 나가죠. 이 내용도 보잖아요. 자람 테크놀로지 보면 어때요? 신고가 돌파 구간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75%. 2월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 아크 보세요. 어때요? 신고가 돌파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32%. 그렇죠? 에브리봇.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매수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47%.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계좌 수익까지 다 보여드린 거니까 정말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렇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근데 왜 그래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하는지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엔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제가 왜 보고 있는지 알 겁니다. 신고가 종목이니까,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언제부터? 12월, 1월, 그렇죠? 이때부터 매매해야 되는 구간은 언제예요? 이 구간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이 구간에 반도체에 집중을 하면서 매매를 못했는데, 엔캡을 보면서 항상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확신이 전액, 2차 전지 이런 확신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놈이 더 가는구나. 이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올라가는 놈이 어때요? 더 갑니다.
근데 지금 왜 내려요? 가격이 먼저 반영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쌍봉이 나옵니다. 쌍봉은 뭘 봐야 돼요? 반등을 확인하고. 아까 전에 HLB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HLB를 토대로 신고가, 눌림목, 반등 확인, 매수. 하나, 둘, 셋, 넷, 4일. 밑에 내려보면 31%. 그쵸? 정확하게 1월 말 1월 29일. 정확하게 진행이 됐죠? 그리고 내가 판 것보다 올라가서 매수 오르고 다시 19% 정도의 수익 구간. 그리고 또 삽니다. 안정된 걸 확인하고. 이걸 못 하잖아요.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엔캠에서 하고 있는 전액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오케이 다 알아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 드릴까요? 2차 전지는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겁니다. 효율을 따지면 내연기관이 더 좋아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비용이 들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각국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비자들도 좀 부담을 하는 거죠. 그 전기차 시대를 만들려면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뭐 공장을 짓는 데 따르는 뭐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기업 측에서도 부담하고 소비자들도 부담하고 정부도 당연히 부담하고 효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최악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연기관 차들 다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내연기관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엔진이 보일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불을 떼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통제를 하고 오히려 전기차는 불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연기관은 요즘에는 불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뭐 BMW 디젤 엔진에서 뭐 2년 전 거의 한 17년 뭐 18년 뭐 이럴 때 뭐 불난다는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뭐 거기 그 BMW 20D 엔진에 국한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상 이 내연기관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대부분 다 통제가 가능한 위험 수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안정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왜 전기차 시대로 바꾸나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는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친환경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이게 팩트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웬만한 전기차는 2톤 이하짜리가 없습니다. 근데 내연기관은 뭐 아반떼 같은 거 뭐 1300km, 1.3톤, 1.4톤짜리가 수두룩해요. 그럼 더 무겁잖아요. 그러면 아니 개인용 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2톤 이상짜리 거의 한 60% 70%가 더 무거운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해요? 탄소 배출을 낮추기 위해서. 물론 추가적으로 전기 생산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전기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더 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게 더 효율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정부에서 뭐 진행하고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정부가 바보입니까? 그렇죠. 그래도 내연기관 개개인들이 그 CO2를 배출하는 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으로 다 판단이 그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뭐부터 가요? 가격이 먼저 간다고. 아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보세요. 에코프로 그렇죠. 주봉으로 보면 어때요? 올라가잖아. 이거 지금 너무 커 보이죠? 뒤에 가잖아요. 이것도 15배. 여기도 15배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딱 볼게요. 어때요? 10,000원부터 150,000원. 그리고 여긴 어때요? 10만원부터 150만원. 똑같잖아요. 실적 어느 정도 들었어요? 10배. 물론 지금은 실적이 꺾였지만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엔캠을 보잖아요. 엔캠 동일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세 구간에 들어갔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간을 좁혀야 되기 때문에 반등 확인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뭐 어떤 뭐 전액 관련된 뭐예요. 어디랑 수주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매수 타점 잡고 그리고 쭉 올라가고 하락할 때 매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거에 대한 뒤집기죠.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돌파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돌파 구간이 나오는 것까지도 예상하지 말자. 하지만 올라가는 것도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한 결과 이 정도 수익 보고 그럼 수익룸에 대한 부분이 못해도 한 30% 40% 정도 열려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져도 고가 보고 떨어져도 확인하고 매도를 잡아도 되고 그러면 저가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고가에서 떨어지는 거 보고 하더라도 30%예요. 수익을 볼 수 있는 룸은 그게 타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꾸 막 엔캠 뭐 어쩌고 저쩌고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쓸어 담았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무조건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HLB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보세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하죠. 아니다 싶으면 팔고 안정된다 싶으면 바로 다음 날 사는 거예요. 그리고 HLB에 대해서
가격 부담이 있다 그러면 HLB 제약으로 판권 갖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19% 추가 수익을 내잖아요. 저 반도체 매매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코세스 보세요. 어때요? 11% 3%. 자람 테크놀로지 3일 동안 75%. 네페스 아크 그쵸? 일주일 동안 32%. 손절한 부분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수익이에요. 2% 손절, 7% 손절, 15% 수익. 어때요? 매수도에서 15% 수익.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그 확인 과정이 내가 이야기하는 가격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가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이 형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시간 타점 있죠.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거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럴 겁니다. 여기 딱 보면 21일평 위에 있고 61일평 아래에 있죠. 가운데 딱 있으니까 뭔가 좀 애매한 구간 60일에서 반등이 나올까? 20일까지 올라가면 지금 저항 나올까? 혹시 돌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만큼 올렸으니까 뭐 피보나치 비율 딱 해가지고 뭐 61.8%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딴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50% 구간에서 반등 나올지 61.8% 구간에서 반등 나올지 아니면 23.6% 구간에서 반등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거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반등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 자람 테크놀로지 그쵸? 이거 제가 75% 됐다니까요.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창 시작 전에 나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엔캡에 대한 타점 그리고 신고가 구간 강세 종목을 지속적으로 제가 추적 관찰을 하면서 소통방에 공유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토대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은 선반영한다. 가격이 엔캠도 마찬가지고 다른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모두 다 동일하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봐야 돼요?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봐야 된다. 엔캠은 뭐예요? 강한 종목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서 빠졌다. 이 빠지는 과정에서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된다. 뭐를? 반등을. 그렇죠? 이거 말고도 다른 신고가 종목도 다 이런 구조를 갖춰서 올라간다. 그럼 지금 뭐예요? 확인할 수 있는 즉 강한 종목들이 3, 4, 5월달에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